네, 진리관님, 그 다음에 박양수님, 그 다음에 와니초님. 오케이, 알았어. 자, 진리관님은 공백기 관련 질문 시험 준비했다고 말하기는 별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? 예. 진리관님. 그 다음에 여기 박양수님도 똑같아요. 1년 반수에서 지방 국립대 기기에서 인서울 뭐 했는데 면접에서 1년 공백기 물어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똑같고 마지막에 와니추님도 반도체 회사 이분은 나이가 좀 있네요. 30살인데 반도체 회사 지원해서 인적성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. 전자회사 경력 2년 6개월에 공백기가 1년 정도. 예, 전자회사는 반도체랑 무관했고 됩니다.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? 자, 이게 결국은 공백기. 예. 이 공백기로 결국은 다 귀결되는 것 같아요. 시험 준비를 했던 아니면 다른 회사를 잠깐 다녀왔던 아니면 취업 자체를 하는데 막 1년에서 1년 반 정도 막 내가 아직 취업을 못했는데 이번에 정말 다행히 감사히 잘 돼서 실사까지 봤어. 혹은 SKCT 오늘 발표했는데 됐어. 이런 친구들. 명쾌한 답변 쓰니까 아니면 쓰니까 예. 공백기는 이렇게 볼게요. 일단 좀 더 큰 얘기부터 하면 사실은 그 인성면접, 특히 인성면접은 초반에 하는 질문의 대부분이 이력서 내용을 보고 하는 질문이거든요. 근데 이력서의 내용을 보고 질문하는 것 중에 이 워스트 3의 질문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력서 내용에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물어보는 3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공백기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학점이 낮은 경우, 왜 학점이 낮은지.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휴학이 있는 친구들 중간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사실 거의 물어보거든요. 이 중에 공백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면접위원 입장에서 만약에 공백기가 6개월 이상 있다라고 그러면 질문할 가능성이 50% 정도 보시면 되고 1년이 넘는다 그러면 이건 100% 질문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 공백기에 대한 거는 본인이 해당이 되면 명쾌한 답변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. 팁은 이런 거죠. 일단은 그 면접위원회 공백기에 뭐 했냐고 물으면 일단은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. 이렇게 공백기가 사실 있었고요. 그래서 면접위원회 질문에 인정을 일단 한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이거죠. 의미 있는 학습이나 경험, 뭐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단순히 취업 준비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니고요. 좀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. 예를 들면 내가 반도체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부족한 부분을 뭐 NCS 반도체 과정을 통해서 보완을 했는데 그 중에 내가 특히 관심을 갖고 공부했던 거는 8대 공정 중에 뭐다. 그래서 이게 내가 지원한 직무랑 어떻게 연결이 된다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.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는 조금 더 추가하고 싶으면 그렇죠. 저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실패를 하거나 공백기가 있는 친구들 이제 실패를 했다는 거는 이제 막 한 1년 반째 취업이 안 된 친구들이 이 질문을 굉장히 어려워할 때 내가 어떻게 극복을 자꾸 했다. 그런 극복 스토리,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를 아까 선생님 거랑 조금 엮으면은 너무 완벽한 스토리가 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지금 쌤 말씀 들으니까 이제 같이 한번 연결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예를 들면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내가 취업에 도전했을 때 어떤 점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라는 거를 먼저 인정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부족한 거를 내가 이 공백기 동안에 어떻게 보완을 했다.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정도의 직무 역량을 갖고 있다. 이렇게 스토리로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.